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9월에 들어가면서 매물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매물이 증가한다 해서 집값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건 상반기 반짝 올라섰던 부동산 규제 완화빨이죠. 얼마나 베이스를 깔아주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 그래서 조명빨, 화장빨, 옷빨, 온갖 세상의 빨판들이 등장하게 됐죠. 순수하게 매물 증가와 반대의 궤적을 그린 상반기 집값 반등세는 이렇게 규제 완화로 인한 일시적 상승세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아요. 이제는 이렇게 급매물이 빠르게 회전하면서 대부분 수요가 물고 들어갔던 물량들은 소화가 다 되어버린 거고요. 금리 변동이라는 위험 요소가 집값 항해에 상당한 암초가 될 것이 뻔한 시국에 집주인들, 특히 다주택자들은 정리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둘러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기저에는 집값이 상반기 반짝했던 분위기를 그대로 등에 업고 가기를 오매불망 바라지만, 이미 수요라는 갓근이 떨어진 지 오래, 아무리 의관을 정제한 채 고고하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격을 내릴 생각을 하지 않은 채 호가로 버팅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거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이젠 슬슬 찬바람 불어오면서 겨울왕국이 시작될 기미를 제대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급속도로 뒤로 후퇴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날짜 9월 9일 매물 증가세를 보면 서울권은 계속해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죠. 73,490건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지금 쪼매쪼매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음 주로 들어서게 되면 그냥 뚝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매물 폭증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죠. 그만큼 거래가 뜨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문만 열고 들어가 봐도 중개사들 마음이 콩밭에가 있죠. 이 동네를 떠나야 하나 마나. 폐업을 고민 중일 정도로 심각한 거래 실종 현상이 실거래 현장에선 이미 파다한 분위기일 정도입니다. 근데 부동산이 마치 화랑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기만하는 의도는 뭘까? 당연히 꼭지에서 어떻게 해서든 쇼부를 보려는 매도자들의 벼랑 끝 전술이라 볼 수 있죠. 이 타임에 팔지 못하면 그냥 내리막길 미끄럼을 탈 수밖에 없다는 걸 동물적 감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거래를 많이 쳐봤기 때문에 굳이 지표를 보지 않아도 아는 겁니다. 인천도 3만 건에 육박하는 매물수가 계속 유지 중에 있고요. 아마 여기는 그냥 시한폭탄 같은 느낌일 겁니다. 서울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그냥 자동으로 페어링이 되는 곳이라 부동산 블루투스, 서울의 지표가 그대로 전이가 되죠. 경기도 매물 역시 이제 거의 13만 건을 향해 질주 중에 있습니다. 경기권이 살아난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변에 깔린 기대 심리일 뿐, 실제로 거래 현장은 아주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날짜 9월 9일 거래량만 봐도 6월에서 9월까지 서울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은 확정이 된 지표고요. 6월에 비해서 확실하게 떨어져 나가고 있고, 8월은 아직 데이터가 다 올라온 게 아닌데 그래도 역시 3천여 건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거래량 회전율은 6천 건이 가장 기초적인 출발선이죠. 근데 이게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서울 거래량 3천 건 돌파라고 말하는 건 뭐 거의 무지성에서 나온 말이죠. 아마 9월 거래량은 역대 최소치를 찍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게 되고요. 나머지 인천광역시 8월 거래가 7월에 비해서 많이 쪼그라들었죠. 그리고 경기도 역시 7월 거래에 비해서 8월 거래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물건이 회전율이 훅 떨어져 있는데, 이걸 아니라고 집값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궤적에서 하반기 집값이 움직일 거라는 말은 손바닥으로 가을의 태양을 가리는 행동이죠. 자꾸 집값이 반등이 된다는 시그널로 지수라는 지표를 꺼내드는데, 대표적인 게 심리지수.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어떻게 실물 경제 지표를 심리지수라는 심플한 지표 하나로 집값 회복의 추이를 결정할 수 있겠어? 아예 그냥 주구장창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기대 심리가 백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심리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 간단합니다. 돈이 문제죠. 집주인들이 제가 팔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호가 버티기로 디펜스를 치고 있고요. 결국 급매물은 완전히 소진이 된 상태. 이젠 정말 급하게 집을 살 사람들이 시장에 한산해졌을 만큼 없어졌다는 얘기죠. 결국 집주인들끼리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선까지 마지노선으로 삼아서 집값을 조율하느냐,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면서 치킨 게임을 하는 거야.
이건 뭐 그대로 가격을 더욱 밑으로 내리꽂히게 만드는 예리한 각도를 만들게 될 것 같고요. 이미 매수세는 완전히 실족이 됐기 때문에 매물 적체 현상,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매물이 계속해서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어퍼치나 매치나 이렇게 집값이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정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긴 횡보로 가면서 꺾이느냐, 아니면 그냥 강 스파이크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폭락 양상으로 가느냐인데, 아마 2023년 하반기 집값은 상당히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당장 금리 문제가 하반기에 터지게 될 거고, 지금 연말에 금리가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은행 가상금리가 계속 오르잖아. 저축은행은 6% 특판 예금 상품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바로 대출금리는 그대로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은행은 시장 움직임대로 가는 조직이라서 지금 기준금리 3.5% 동결이 유지되더라도 대출금리는 지금 추세의 가상금리 때문에 6%대는 쉽게 월담, 담을 넘어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1년 전 기준금리가 3%대였는데 7% 가네마네 말이 많았었죠. 그 와중에 은행이 이자 장사 해먹는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바로 태세 전환해서 대출금리를 착하게 찍어 눌러서 주담대 상품을 내놨는데, 이젠 당국에서 더 이상 관여하기가 껄끄러울걸요. 은행은 바로바로 대출금리 착실하게 올려서 다음 달이면 6, 7% 뉴스 쉽게 접하게 될 정도로 금리가 오르게 될 겁니다. 근데 가상금리와 연동해서 대출금리가 빡세게 오를 거라는 얘기 전혀 안 하죠. 그러니 체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집값이 반등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피부로 와닿는 이유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것도 큰 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 윤곽 나왔는데요. 부동산 PF 대출을 완화시켜준다는 게 골자일 것 같고요. 아니 지금 PF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걸 완화해주면 그냥 골로 가는 거 아닌가? 문제는 공급 물량 감소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주택 수주를 꺼린다는 거죠. PF로 자금을 끌어오지 못해서 건설사들 중에도 문을 닫는 곳들도 있어서 숨통을 틔워준다는 차원인데, 이거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할 부분이고요. 부채 문제라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세인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거. 지금 거래량이 얼어붙어 가는 걸 어느 정도 살려보려는 취지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집값 추이가 그리 안정적이질 못해서 얼마나 수요가 붙을지 물음표죠. 그리고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배제하는 것도 공급을 조금 더 늘려보려는 파일을 확대하는 부분인데, 지금 오피스텔이 박살이 난 상황이라 오피스텔 수요가 얼마나 붙을지 관건이죠. 지금 당장 서울 실거래가만 봐도 공급 대책이 조금 더 파격적으로 한 방을 때리는 게 나와줘야 정신이 좀 번쩍 들 것 같은데요. 레미안 원밸리 전세가가 입주장에도 견고하다는 뭔가 실드를 쳐주는 듯한 소리도 들리는데, 지금 강남 전세가 위태위태하죠.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 고점 18억 대비 10억으로 하락했습니다. 직전 12억 대비 2억까지 떨어졌고요. 강남 전세가가 이렇게 약세 현상을 지속하고 있다는 건 매매가가 충분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있죠. 일원동 DH자의 개포 고점 29억 대비 20억으로 떨어져서 10억 가까이 하락. 여기는 17억과 20억을 왔다 갔다 찍고 있지만 여전히 약세장입니다. 압구정으로 가보면 현대 14차 고점 13억 대비 7억으로 내려앉았죠. 거의 10억 이하로 떨어진 급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압구정 미성 2차 고점 18억 대비 11억으로 내려앉은 전세가. 직전가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전세가가 약세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매매가 중에 특이한 부분이 있는 곳이 있죠. 용산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고점 24억에서 19억까지 추락을 했다가 21억으로 치고 나오는 거래가 있었는데 계약 취소를 했습니다. 이건 그냥 꼬리를 잘라버린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반포주공 1단지 고점 73억 48억의 거래가 됐다가 70억 거래가 나왔었는데 여기도 계약 취소, 등기를 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도 그냥 꼬리 자르기인 것처럼 보이고요. 올해 연말에 입주 예정인 DHC 퍼스트의 아이파크 고점 30억 대비 26, 7억 선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쏟아지고 있죠. 벌써 2,0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집주인들 대부분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야 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세 물량 쏟아지면 전세가가 훅 떨어질 수 있는 출혈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남 전세가가 정말 위기를 맞을 수 있고요. 매매가도 그냥 꼬꾸라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 고점 24억 거래에 17억 거래, 거의 7억이 떨어진 거래인데 직거래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우습게 넘어갈 게 못 되는 게
정상거래가와 구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죠. 향후 이 가격대로 더 떨어질 가능성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반기는 더욱 집값 하락의 양상이 급격해질 가능성 아주 많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2023년도 하반기를 지나서 연말 부동산 한번 잘 지켜보시면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맞을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잘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빨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